기원전 440년경 노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오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그는 학문과 병법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거칠고 냉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기는 젊은 시절 살인죄에 연루되어 더 이상 고향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도망치던 날 마을 동구 밖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작별하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큰 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오기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먼 길을 떠났다. 유랑하던 오기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문화에 들어가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뛰어난 지력을 바탕으로 병법과 정치 사상을 익히며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는 것이 최고의 효도였다. 증자는 슬픔에 잠긴 오기에게 말했다. 너는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오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이미 어머니와 맹세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기로요. 증자는 크게 분노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결국 오기는 증자의 문화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오기는 이후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군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마침 그때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했다. 노나라의 군주는 오기의 병법을 시험해보려 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너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니 혹시라도 적국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오기에게 이것은 커다란 위기였다. 자신이 장군이 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망설임도 없이 오기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 이제 저의 충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나라 군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오기를 장군으로 임명했다. 오기는 뛰어난 전술을 펼쳐 제나라 군대를 물리쳤고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내까지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다시 노나라에서 쫓겨났다. 오기에게 다음으로 찾아온 기회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위나라였다. 위문우와 이극의 대화, 오기를 등용할지 고민하던 위문우는 신하 이극과 상의했다. 오기는 용맹하지만 성품이 너무 거칠고 야망이 크다. 그를 등용해야겠는가? 이극이 대답했다. 오기만큼 뛰어난 장군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그를 쓸 때는 그의 장점만을 활용하고 단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위문우는 오기를 등용하였고 그는 위나라의 명장이 되었다. 오기는 위나라에서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전장에서 직접 그들을 이끌었다. 그의 엄격한 군율과 뛰어난 전략 덕분에 위나라는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군사개혁은 위나라 귀족들에게 불만을 샀다. 오기는 정적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 위나라에서도 밀려나고 만다. 오기는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전장을 누볐다. 어느 날 한 병사의 등에 종기가 생겨 고름이 가득 찼을 때 오기는 주저하지 않고 직접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는 통곡했다. 내 아들은 이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문은 가난하여 아들이 오직 나를 봉양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군께서 그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내 아들은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화는 오기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병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위나라에서 밀려난 오기는 마지막으로 초나라로 향했다.
당시 초도왕은 강력한 개혁을 원했고 오기를 재상으로 삼아 개혁을 주도하게 했다. 오기는 법치를 강화하고 귀족들의 특권을 없애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개혁을 펼쳤다. 그는 부패한 신하들을 가차없이 처벌했고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다. 그러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었기에 귀족들은 점차 오기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초도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귀족들은 오기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왔다. 오기는 왕의 시신을 부여잡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살해당했다. 그런데 반란군은 오기를 죽이는 과정에서 왕의 시신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초나라 법에 따르면 이는 극도의 불경죄였다. 이로 인해 오기를 죽인 자들은 곧 처형당했다. 오기 장군은 죽으면서도 끝내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한 셈이었다. 오기가 생전에 저술한 오자병법은 실전 중심의 병법서로 현대에도 연구되고 있다. 그의 병법과 전략은 후대에도 계승되어 많은 장군과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의 맹세를 지켰다.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끝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